자, 이제 통합과학 시험 대비 이제 개념 특강인데, 이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색의 띠를 얘기하고,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에 따라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걸 얘기해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빨간색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빨주노초파남보로 이제 무지개 색깔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색깔이 섞여 있는 전자기파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분광기, 빛을 나누는 장치. 자, 여기서 이제 빛을 나누게 되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요 영역만 색깔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고 이렇게 덜 꺾이는 거죠. 굴절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타나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데 이렇게 굴절률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하고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빨간 색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보라 색깔이 빨간색보다 굴절이 크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갖다가 기억을 해줘야 돼. 위에가 빨간색, 아래쪽이 보라색.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자, 얘는 이제 고온의 광원, 이제 아주 높은 온도의 광원, 예를 들면 별빛 같은 거죠. 아니면은 백열등. 자, 여기서 오는 별빛을,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분광기로 나누어 봤을 때는 연속된 색의 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렇게 끊겨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둘 다 이렇게 선의 형태로 이렇게 드문드문 끊겨 있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자체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 배치, 전자 껍질, 높은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자, 외워줄 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그리고 기체 방전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체를 전류를 흐르게 해서 에너지를 높여 놓은 거죠. 에너지를 높여서 떨어지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방전관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패턴은 검은 색깔 바탕에 뭐가 방출선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천체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보세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자, 이 기체에 대한 선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건데 이 기체가 저온이에요. 저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온으로부터 에너지를 저온이니까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주변은 어떻게 돼요? 연속 스펙트럼. 주변에 여기 안 적어놨네. 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선? 네, 검은 색깔 흡수선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검은색 흡수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자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껍질로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에 검은색깔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선 스펙트럼이 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이 위치와 개수, 굵기 이런 것들은 원소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요 위치, 개수, 굵기는 똑같은 패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이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원소의 패턴인데 이 선의 폭을 분석을 하면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원소의 밀도에 따른 질량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원소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 또는 밀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이제 원소의 구성 비율이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지금 관측되었다고 했는데, 요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통해서 요 질량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좀 명심해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 풀어보면, 자, 일단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광원입니다. 광원이라고 하면요, 이제 별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의 광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연속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이 검은 색깔 선 보이시죠? 그죠? 이 검은 색깔 선이면 흡수선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는 온도가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죠? 저온의 기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흡수선입니다. 여기 방출선. 자, 검은 색깔 바탕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하얗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빨주노초판한 보중의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는 고온, 이 기체 자체가 온도가 높은 상태인 거예요. 고온의 기체 방출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본에 보면 가는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는 저온의 기체일 것이다. 그렇죠. 저온의 기체니까 여기서부터 이 고온의 광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네, 검은 색깔 선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 백열전구 뭔가요? 백열전구나 고온의 광원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다가 아니라 가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자,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라는 것에 밑줄을 긋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체 자체가 자, 고온의 기체라는 말입니다. 그죠? 가열된 기체는 고온의 기체예요. 여기서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방출이니까 나가 아니라 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디귿 리을 틀리고 기역 니은만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패턴이 다릅니다. 패턴 다르니까 가와 나는 일단은 원소가 달라요. 그리고 가는요, 이 방출을, 그러니까 검은 색깔 바탕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원래라면 컬러라면 컬러 나타나야 되는데 검은색 바탕이다. 그런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이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검은 선이면 흡수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에서는 흡수가 아니라 요거를 방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가와 나는 서로 같다. 아닙니다. 같은 원소가 아니라 이 선의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소예요. 그리고 전자가 높은 거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한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흡수선이겠죠. 방향이 낮은 거에서 높은 것으로 이동한다. 이건 흡수입니다. 흡수. 자, 그렇기 때문에 나로 나타난다. 네,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같은 문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인데 A와 D 어느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자, 별빛은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의 그 스펙트럼이 이제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빛에 있는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이 A, B, C, D의 위치가 같은지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골라보면, 자, A 보면은 다 있고요. 여기 내려보면 돼요. 이렇게 내려보면 되고. 근데 B가 보니까 요 선이 여기 없죠. 그죠? 이 선이 하나라도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원소는 별빛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A하고 C하고 D가 별빛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에서 D는 모두 기체 방전관. 자, 요거 밑줄 긋고 기체 방전관은 기체를 높은 에너지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하겠어요? 방출하겠죠. 그쵸?
방출한다. 그래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A, B, C, D는 검은 색깔 바탕에 이렇게 선이 나타난 거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맞는 거죠. 자, A, B, C, D는 모두 서로 다른 원소예요. 맞아요. 패턴이 달라요. 자, 근데 A에서 D는 모두 이 별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니죠? 네,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C, D만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한 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 나뉘어지는 세 개의 띠이다. 자, 백색광을 분광기로 나누면 빨간색은 위쪽에 덜 꺾여서 위쪽에 위치하고 보라색은 많이 꺾여서 아래쪽에 위치한다.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다. 보라색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다. 즉, 보라색이 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이나 별빛, 그리고 백열 등으로부터 오는 스펙트럼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또는 기체 방전관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분석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검은 색깔 바탕에 방출선으로 나타낸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고온의 천체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즉, 저온의 기체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얘가 주체입니다. 저온의 기체가 주체예요. 저온의 기체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나타내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고 요 선의 위치 개수 굵기를 분석하면 원소 종류를 알 수 있고 원소마다 이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선의 폭을 분석하면 원소의 질량 및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주의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데 이것은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꼭 알아야 될 통합과학 개념 스펙트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